네, 시민상한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막 보니까 말티님께서 강성호 아나운서 사비로 쏘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히 사비가 맞고요. 제가 제작진의 그 일정 금액을 이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의 일정량이 오늘 제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제게 있다면은 이벤트도 저와 좀 연관된 걸로 한번 나중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미션은 저희가 방송 중에 공개를 하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이제 스치면 상한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수팀 함께합니다. 백인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드디어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근데 이벤트를 했던 취지보다 생각보다 100만 원 터치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7월 29일이었어요. 거의 딱 한 달 걸려서 100만 원이 됐는데, 야, 이제는 더 올라가서 이제 황제주의 확실한 입지를 좀 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바로 오늘장 한 줄평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들어볼까요? 갑자기 오늘장 한 줄평 얘기가 깜빡했는데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장 한 줄평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안개 속에선 비상 깜빡이를 켜자. 갑자기 지금 노트북이 좀 안 돼가지고 예. 일단 오늘 이제 안개 속에서는 비상 깜빡이를 켜고 달리자 뭐 이런 내용의 제가 한 줄평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제 오늘 가장 큰 하두는 이따가 또 반도체인데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오후장에 올랐거든요. 근데 시장 수급이 굉장히 방향성을 잃고 투자자들 수급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치고 나가다가 유한양행도 고점 찍고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수급이 반도체로 가고, 다른 섹터들도 골고루 분산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긴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갈팡질팡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개 속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행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장 한 줄평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앞에 비상 깜빡이가 좀 켜져 있으면은 계속 이제 맨 앞부터 맨 뒤까지 좀 잘 못 달리는 경향이 있는데, 좀 뭔가 암시가 됐습니까? 그것까지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지금 현재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수급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주도 섹터인 이제 바이오랑 반도체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갈 정도로 시장 수급이 안 들어오듯이, 최근에는 뭐 특정 섹터와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밀리고 현금화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서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의 이제 한 줄평도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은 한 줄평 기억하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확실히 빠른 순환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고 말씀 저는 드리고 싶은데, 너무 빨랐어요. 오늘은 진짜 최근에 단기성 트레이딩 순환매의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정말 빨랐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딥페이크 관련주 가다가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이야기 나오니까 재건주 반짝 올랐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또 바이오 쪽으로 쏠렸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도체까지. 야, 이런 날이 참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장세였는데, 또 장 마지막에 반도체들 쪽으로 수급이 다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좀 저는 일단 긍정적이다.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순환매 장세가 이제 앞으로는 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만들어 준다면 시장에서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자금들이 그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올라온 주식들이 반도체가 지금 쉬어갈 때 올라갔었던 주식들은 일부 그러면은 주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 지금 시장의 자금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 특히나 인하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직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구간이지만, 원래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금리 이제 원달러가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거꾸로죠. 오히려 지금 순환매 자금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좀 꼼꼼하게 따질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잠시 후에 마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순환매 기대감 가득 반도체.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의 한 줄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평은 또 얼마나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의 한준평은 기대와 경계 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처음에는 약간 경계를 하면서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장이 마감할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기대감으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기대와 경계의 좀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미국의 IB들이 280억 달러의 매출을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이제 300억 달러까지 매출을 낼 거라고 좀 약간 상향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해보고 또 향후에 이제 그 가장 기대되는 루빈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얘기들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상승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 기대와 경계 사이지만 좀 기대 쪽에 편을.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어디서 가깝냐? 그쵸. 저는 네. 이제 기대 쪽의 편을 들어볼 수 있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엔비디아가 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안 좋은 얘기를 할 거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즐겨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즐길 준비, 관전 포인트 필요하겠죠? 첫 번째 특이점이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진짜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아마 내일장 시작하기 전에 아침 한 7시부터 8시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소식들이 나올 것 같고 그때 또 미국 그리고 코스피 이제 선물 시장도 많이 좀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 일단 이 3박자가 맞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잘 나오느냐가 먼저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걸맞는 가이던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왕이 어떤 멘트를 하느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최고는 이 세 가지가 다 좋을 때일 것 같고 오히려 좀 비중으로 뒀을 때는 실적은 평균 이상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젠슨 왕의 이 멘트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관전 포인트를 좀 어디에 둬야 할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 먼저 바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이 오후 들어서 이제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이 흐름이 엔비디아와의 연관성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1시 반을 기점으로 강세를 보이던 바이오주들이 윗꼬리를 담과 동시에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이제 여러 가지 뉴스와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1시 반 기점에서 폭스콘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래 이제 B 시리즈 생산 라인과 관련돼서 차질과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엔비디아의 또 첫 번째로 이야기가 나오던 불안감 요소였는데 폭스콘 회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생산 라인 점검 다 했고 우리는 일정적으로 그대로 간다. 달라지는 거 없다라고 1시 반쯤에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 기점으로 좀 빠르게 좀 안도 랠리를 좀 펼치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소식 뭐냐면 마이크론 소식이 나왔어요. 이거 뉴스 한번 같이 보면서 보실게요. 예. 마이크론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대만에서 AUO라는 또 공장이 있어요. AUO 같은 경우에 이제 전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공장을 총 3구를 또 이제 매물로 내놨는데 마이크론이 HBM 확장을 위해서 이거를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HBM 공급량 늘어나는군요. 엔비디아에 그럼 HBM 많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생산량 그대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로 그럼 엔비디아의 지금 생산 차질은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띠는 모습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좀 약간 선행하는 느낌이 있어요. 선행하는 느낌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이냐 아니면 이후 블룸버그에 출연하는 젠슨 왕 CEO의 컨퍼런스냐인데 저는 뭐로 가나 도로 가나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약간 비슷한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주가 올렸었을 때 보시면은 곽동신 부회장이 나와서 주가를 부양했던 일이 꽤 있잖아요. 그런 컨콜들. 그렇죠. 컨콜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부양하는 또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장은 이거 다 지켜보고 지나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와도 문제가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게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아도 젠슨 왕의 멘트가 좋을 거다? 그렇죠.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 보시면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에서 네.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이번에 엔비디아 발표 이후로 위아래로 9%로 움직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가격적인 수치로 따지면은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와. 코카콜라 시총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넷플릭스 코카콜라 시총이 예. 3천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네, 그만큼의 자금이 움직인다는 건데 그러면 이만큼의 큰 자금이 움직인다는 거는 거기에 따른 베팅도 크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옵션향을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젠슨 황 CEO가 나옴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이 더 안정감을 취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옵션표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엔비디아 콜옵션과 풋옵션 비율표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콜옵션은 시장의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요. 풋옵션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풋콜 레이쇼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옵션 비율표가 저기 맨 왼쪽 위에 있는 거예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풋 볼륨 대비해서 콜 볼륨이 지금 더 높습니다. 그럼 콜 옵션에 상승에 베팅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건데 풋콜 볼륨이라고 해서 옆에 0.61이라고 있어요. 이 각 비율표인데 1이 넘어가면은 약세장으로 표현을 하고요. 0.7 이하로 보면은 시장이 그럼 강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콜옵션의 베팅이 오히려 크게 되어 있으면 거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 비율이 너무나 강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은 지금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표,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래에 있어가지고 ETF,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2배도 있습니다. 이런 ETF 상품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투자 자금들이 상당히 크게 지금 벌어져 있어요. 당장에 3천억 달러에 가까운 거래 대금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나온 만큼 이런 옵션표도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은 일단 너무나 기대감에 차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만 제거가 돼준다면은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그럼 저는 상승을 바라보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라오면은 파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 결론은?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반도체 전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마지막 상승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 제가 읽어드렸었잖아요. 꼭지가 다가오고 있답니다. 피크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 상승이 일단 단기간 내에서 마지막 상승, 강한 상승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올라오면은 반도체 매도해야 된다. 네. 저 지금 뭐 스치면 상한가 포트에서도 반도체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 VIP 내에서도 반도체를 보유하고 맞아요. 네네. 있습니다. 지금 이번 상승 굉장히 중요한 상승 구간이고요. 이 구간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다음 사이클에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은수 매니저님 좀 길게 얘기를 해주셔서 원래 좀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내일 상승할 가능성은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상승을 하지만 이때 매도를 하고 엑시트 전략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젠슨 왕이 그 멘트를 조금 비관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아예? 이제 젠슨 황 CEO 같은 경우에 원래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해요. 맞아요.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하고 굳이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사실 자체를 언제나 이야기하는데 엔비디아 사실 자체요 지금 좋아요. 매출도 잘 나올 거고 서프라이즈도 나올 건데 문제는 제가 과거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성장률이 지금 향후에 낮아진다라는 포인트를 중점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도 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자꾸 무료 방송으로 빼요. 근데 너무 길어져요. 어떻게 하면 저 혼자서 여기 지금 한두 시간 내내 반도체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안 그래도 두 번째 특이점도 그렇고 세 번째 특이점도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 이야기만 저희 방송에서 또 하고 있고 중요한 또 부연 이야기는 또 이제 조문수 매니저 무료 방송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프리뷰 조문수 매니저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수 매니저만 할 것도 아니죠, 사실. 이제 김병진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도 있는데 김병진 매니저는 지금 실적을 앞두고 좀 어떤 스탠스에 있습니까? 오늘 좀 미리 좀 담아놨어야 됐다? 아니면 내일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답니까? 사실 뭐 담아놨어야 됐죠. 오, 담아놨어야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만 미리미리 좀 빠졌을 때 샀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를 이제부터 좀 매매를 하시겠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빅플레이어 위주로
좀 매매를 해보시면 B플레이어? 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삼성, 하이닉스 같이 이익 모멘텀이 확실한 기업들. 네. 앞서서 이제 업황에 대해서는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에 이제는 저는 갈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가 올라가긴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종목별 차별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HBM에 대한 수혜가 명확한 종목들 또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수혜가 명확한 종목들이 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자금 여력이 모든 종목을 다 떠받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자금 여력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이제 주가가 오랜만에 이제 너무나도 주가가 잘 올라줬고요. 관련돼서 이벤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2분기 실적보다 3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올 겁니다. 네. 특히 TC본더향 매출이요. 2분기에 859억에서 3분기에 2배가 증가한다. 1,455억이 증가한다. 이게 지금 HBM3E의 그 TC본더 매출이 2분기에 반영이 안 되고 이연됐잖아요. 3E 매출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HBM3E가 아니라 4를 테이프아웃한다. 10월까지 이제 설계 도면을 넘긴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까지 이제 감안을 해본다면 한미 반도체의 실적이 과연 떨어질까라는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게 나왔던 부분이 앞으로는 그 HBM이 8단이 아니라 12단, 16단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8단이 아니면 12단까지 쌓아 올리면 더 TC본더가 필요하고 주문을 다시 해야 돼요. 새로 그냥 TC본더를 주문해야 되거든요. 새롭게 밸류를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새로운 밸류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마진이 4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전체 매출에서 대부분 TC본더 매출량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부터는 좀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25년 상반기에는 플렉스 리스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 하이브리드 TC본더가 또 출시가 되고 그리고 26년까지는 정말 완벽한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출시를 예정을 앞두고 있어서 이 고마진의 그 영업이익 흐름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겠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한미반도체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HBM3E에서 HBM4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제는 3E가 아니라 4인데 4를 봤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입출력 단자수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역 폭을 만들어줄 수 있는 TSV 이 공정 자체가 늘어난다기 때문에 이 공정에 따른 수혜 종목, 뭐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이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수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제작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이 테스트하는 종목들, 전수조사하는 종목들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고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병진 매니저님이 얘기해준 그 이익성이 확실히 좀 좋은 그리고 가이던스도 좋은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한미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조범수 매니저와의 나는 좀 의견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범수 매니저는 앞서 반도체가 상승을 한다면 일단 여기선 좀 빠져서 더 안정적으로 좀 자산을 지키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얼핏 들으면 이제 김병진 매니저님은 기회로 또 삼을 수도 있다. 저가 매수가 된다라고도 들리거든요. 네. 저는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아직 사이클은 충분히 남아있다. 정말 기회로 볼 수 있는 사이클은 많이 남아있다. 다만 이제 뭐 장비주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 현재는 이제 큰 플레이어들 먼저 수혜를 보는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요. 크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월 달에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AI폰 출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메모리 사이클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가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대요.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에 AI 기능을 넣어서 메모리가 더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메모리 탑재량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일반 레거시 메모리 가격도 하향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저가 라인업, 뭐 갤럭시 A 시리즈에
AI를 그냥 탑재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럼 또 이제 메모리가 모자란 거잖아요. 뭐 사진 편집 기능이라든가 이런 연상 기능이 들어가면 당연히 메모리는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제품 하드웨어 이게 아이폰 고객 수가 22억입니다. 22억 고객이 내년에 이제 9월 20일 이후에 출시되는 아이폰의 AI 기능들, 아이패드의 AI 기능들 이 제품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뭐 물론 생각보다 저조하다라고 하더라도 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크게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이 이미지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WWDC에서 공개된 애플의 AI 기능을 보면요. 이제 그 전화 같은 거 있잖아요. 애플의 전화는 자동으로 모두 녹음한다고 합니다.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모든 전화를 자동으로 녹음해주고 그거를 자동으로 요약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저장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이랑 통화할 때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 애플 AI가 그때 그 사람과 이런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이거는 메모리가 엄청 많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메모리 사이클의 수혜를 보는 건 사실 뭐 빅플레이어들이잖아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먼저 수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장비 투자 사이클이 향후에 나올 때 그때 장비주들을 보시는 투자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D램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방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게 최근에 D램 3사가 모바일향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해서 좀 주가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바로 또 조범수 매니저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야기 들어볼 텐데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은 언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바로,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바로 들어보고 빨리 백인현 할게요. 매니저님은 제가 또 중요한 임무를 드릴 거라서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저는 네. 일단 여기 온디바이스 AI 쓰고 있습니다. 예. 사랑해요 삼성. 네. 네. 자, 병진 매니저님이 해주신 말씀 덕분에 제 이론이 더 완벽하게 완성이 돼요. 왜냐면은 앞서서 보시면 D램 사용 필요량이 많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연스럽게 생산량 늘려야 돼요. 그렇죠. 송환 선수도 방금 전에 입증해 주셨어요. 뭐요? 재고가 쌓이고 있대요. 맞아요. 생산량 더 늘리고 그리고 25년도 KPX 지금 생산시설 투자 확대가 된다? 그럼 생산량은 더 안정적인 공급이 진행이 될 것이며 재고는 어떻게 될까요? 더 쌓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익 성장 전망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쵸. 떨어집니다. 네, 지금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이라는 거는 좀 제가 항상 장기적인 6에서 7년 정도의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1차 시세 분출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끝나가는 구간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메모리 사이클은 그러면은 항상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원래 앞선 거래 구간에서는 B2B였습니다. 뭐예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팔고 그쵸. 마이크로소프트에 팔고 이게 B2B예요. 기업 간의 거래.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한 게 소비 단계입니다. B2C예요.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대폰이나 PC나 아니면 앞으로 뭐 가전 쪽이나 메모리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100만 원을 드리면 가전 바꾸실 겁니까? 안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원래 반도체 종목이란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경기주라는 평가를 원래 항상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실물 경기와 반도체 주가는 어떻나요? 다르죠. 그러면은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조정이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 크게 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즌 때처럼. 저는 분명히 한 1, 2년 사이 내에서 코로나 시즌처럼 반도체 SK 하이닉스 30만 원 넘어가고 다 모든 반도체 올라가는 그 기간 온다고 생각해요. 네. 그걸 가기 위한 쉬어가는 구간이 올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와 조은수 매니저 열띤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정답은 아직 없는 건데 결국에 김병준 매니저의 말도 되는 거고 조범수 매니저의 말도 되는 건 애플이 그래서 아이폰 16이 진짜 좀 우리가 봤을 때도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다 하면은 AI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거고 모바일형 D램도 이제 수요가 점점 재고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애플이 좀 관건이 되지도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모든 얘기를 듣고 있던 백인현 매니저님에게 이제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 일단은 단답으로 대답해 주셔도 돼요. 네. 둘 중에 어디에 의견이 더 가까워요? 전 둘 다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쪽에서 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일단 뭐 두 분 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이제 주가가 더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스치면 상한가 방송에 출연해서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뭐 프로텍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한미 반도체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내일 시장 관전 포인트가 원래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 5월 달에 회사 측에서는 2분기 매출액을 한 280억 달러 정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286억 달러 정도 제시를 하고 있고 전망을 네.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진짜 300억 달러 전망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단 286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사이에서 나온다라면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좋은 결과를 보이겠죠. 실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 2%대에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플러스 1%대 상승 마감했고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낮 12시에서부터 1시 사이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맞아요. 전반적으로 반등하면서 올랐는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적 발표한 다음에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를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그 오르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 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처럼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잠식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블랙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양산을 시작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출시 지연될 거라는 얘기도 조금 나돌았잖아요. 근데 실제 블랙일이 4분기에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는지 아니면 시장 예상대로 한 3, 4주 지연돼서 내년 1분기부터 양산이 되는지 아니면 시장 예상치보다 그쵸. 더 안 좋게 2, 3개월 정도 지연된 다음에 생산이 되는지 이 부분에 또 약간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네. 관전 포인트인데 만약에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에 부합하고 블랙일이 정상적으로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만 생산이 되더라도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죠. 대신 저는 그 지속성은 없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많은 투자자들이 관과하고 계신 게 있는데 지난 2021년부터 제가 2020년 데이터는 안 봤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 9월 달에는 항상 지수가 안 좋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뭐 10월부터 지수가 반등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9월 달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직접적으로 한번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AI 산업 버블론 이슈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가 좋다 하지만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화를 위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생각보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빨리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한미 반도체를 포트에 가지고 있고 좋다고 해서 추천드렸지만 3분기 실적 우려감이 또다시 부각될 거기 때문에 그 지속성이 지금부터 3분기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단기간에 올라가고 오히려 빠질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현재 좀 흐름으로만 보자면은 좀 더 안정성 측면에서 봐서도 조범수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는 좀 방망이 짧게 잡자는 거는 또 뭐 의견이 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인현 매니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그 반대로 반도체, 그 AI 반도체가 정말 이제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라고 보세요? 올해 그냥 쉬는 게 맞습니까? 백인현 매니저님 봤을 때? 사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제 전고점까지 뚫으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전에 김병진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AI 스마트폰 그리고 AI가 탑재된 PC까지 본격적으로 많이 팔리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웰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면은 뭐 HBM 가격이 안 떨어지겠죠. 네.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HBM 가격이 피크아웃을 찍었을 때 하락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HBM 가격이 피크아웃을 안 찍으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데이터 센터 더 지어야 되고 그리고 뭐 AI 스마트폰이나 PC가 더 팔려야 되고 블랙웰도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면 뭐 HBM 가격이 안 꺾이면서 추가적으로 우상향하고 전고점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분한테 좀 공통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OX로 지금 대답이 될지 안 될지 일단 모르겠는데요. OX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을 할게요. 엔비디아가 내일, 자, 지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김병진 매니저가 오를 들고 있었거든요. 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이건가요? 이게 약간 좀 이게 연습을 한 겁니다. 연습. 뭐를 들 건지 스냅으로 지금 연습을 네, 하고 그쵸, 있었다. 연습. 저는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라고 좀 느껴졌거든요. 그쵸, 일단 그럼 맞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정은 엔비디아가 내일 장 마감 후에
상당히 강한 퍼포먼스,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장 마감이 됐습니다. 국내 반도체주가 내일 거기에 커플링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로 OX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이 좀 D램에 거는 기대가 큰데 아까 조음수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모바일 수요가 모바일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D램도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AI 반도체랑 AI 주도 사이클하고 좀 분리돼서 봐야 되나라는 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OX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커플링이 오죠. 커플링이 오죠. 그렇죠. 잘 반영한다면 오고요. 조은수 매니저는 X를 들어줬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은 어떤 쪽에서 어떤 의견에서 X를 좀 들어줬나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그러면 만약에 넘어가면 전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저는 생각한 거예요. SK 하이닉스 전고점 넘어갈 수 있냐? 없다. 상승분은 잘 나올 거예요. 예. 상승분은 잘 나올 건데, 근데 애초에 지금 최근에 6거래일이잖아요.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디커플링이 나온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장에서도 SK 하이닉스 수급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원래 전체 오늘 장에 보시면은 장 막판에 기관, 금투, 보험, 투신, 기금 다 들어왔어요. 연기금까지. 근데 외국인 팔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셀링 기회라고 지금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라오면은 그러면은 눌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만약에 주가가 엔비디아가 전고점 넘어가고 올라간다 하면은 SK 하이닉스도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 PSK 홀딩스, 이스페타시스 아니면 뭐 한미 반도체 여러 이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들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들 포지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 보고서 기억해 보시면은 올라오면은 파셔라. 네, 알겠습니다.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은 못 넘어간다라고 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명준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저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일 엔비디아가 한 5%에서 6%대 상승 장 마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중에는 좀 급등을 하다가 장 마감에 한 1, 2% 아니면 좀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좀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잘 따라갈 거다. 뭐 사실 갭을 너무 크게 띄우지만 않는다면 갭을 너무 크게 띄운다면 커플링 됐으면 좋겠다로 바뀌는 거죠. 커플링 된다가 아니라 갭을 너무 크게 띄우지만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도 짧게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저도 거의 김명진 매니저님이랑 의견이 비슷한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갭 상승하면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좀 파셨으면 하는데 일단 커플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를 든 거지. 염원. 네, 사실은 내일은 갭 상승할 때는 조금 매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염원과 현실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압축을 해볼 텐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바로 종목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포트에 한미 반도체가 있으니까 한미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지만 일단 포트에 없는 이스페타시스가 기판 쪽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고객사들이 올해 신규 AI 가속기를 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공급하고 있는 MLB 기판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마진율이 개선되면서 지금 실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기판 업체들 중에서는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스페타시스가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 뭐 엔비디아 했었을 때 가장 커플링이라고 해야죠. 변동성이 그렇죠? 가장 잘 나오는 건 당연스럽게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간 내에서는 SK 하이닉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네, 앞서서 다 말씀해 주셨네요. 네. SK하이닉스와 그리고 한미 반도체를 역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실적 발표. 우리는 어떤 관전 포인트를 좀 가져가면 좋고 추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이제 반도체가 뭔가 쉬어갔을 때 정말 시장에서 강한 힘을 보여줬던 건 이제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오늘도 강했고요. 오늘 유한양행 올라갔던 걸 보니까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는 배도 아프고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제약 바이오가 너무 요즘 소위 말하면 기운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섹터 전반적으로 기운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섹터에서 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올라갔던 거 보면요.
유한양행, 동아소시오홀딩스, 녹십자 52주 다 신고가를 터치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약 쪽에서도 뭔가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텍 말고도 이제 제약까지도 이 훈기가 좀 널리 퍼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김병진 매니저님. 네. 지금 김병진 매니저라면은 네. 반도체와 바이오 다 잡아가는 흐름입니까? 반도체 바이오는 세트죠. 야, 네. 진짜요? 햄버거와 감자튀김이죠. 뭐가 감자튀김이에요? 예를 들면 이건 박빙이다. 햄버거와 피자로 하겠습니다. 그런 박빙이네요. 예. 네, 햄버거와 피자라고 좀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유한양행이 또 제가 포트폴리오 있었던 종목인데, 네. 포트폴리오에 또 아웃이 되자마자 엄청나게 그때부터 좀 잘 가더라고요. 네. 정말 멋집니다. 근데 이제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한양행 때문에 이거 제약바이오 이제 뭐 사고 싶은데 어떤 네. 종목을 사야 되나?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오늘은 이제 mRNA, 암백신에 대한 얘기가 이제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관련돼서 암백신 관련된 종목들, mRNA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왔거든요. 네. mRNA 백신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AI와 붙으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 이게 범죄자를 잡을 때 머리카락 하나 떨어뜨리면은 그걸 DNA 분석을 하잖아요. 그 DNA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유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범인을 잡기도 하는데 그런 DNA를 분석해서 이 암백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을 합성해서 이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우리 몸에 넣으면 이게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간이 되기도 하고 심장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이런 단백질 피부가 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DNA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겠다. 네. 예를 들면 유전자가 암이 발현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mRNA 백신이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시너지가 큰 생산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적은 캐파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이제부터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ST팜을 제가 저번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주가가 계속해서 좋았는데 맞아요. 그 ST팜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인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mRNA 백신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릭스 같은 종목들도 mRNA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를 우리 몸의 유전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어요. 이거를 AI로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과거에는 백신을 만들면 단백질을 만들어서 냉동고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했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그냥 이 mRNA 유전자를 딱 집어넣으면 이 백신을 넣으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알아서 생성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 몸에 그걸 넣으면은 굉장히 적은 약을 넣으면 암 발생시키지 마. 암 종양 더 이상 키우지 마. 이런 유전자 정보를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실제로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흑색종, 피부암에 대해서 임상 결과가 이 이미지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임상 결과가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놀라웠던 게 mRNA 4157과 이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선을 보시면은 이 흑색종 암에 대해서 모더나의 이제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요. 초록색 선을 보면 42개월이 지났을 때에 보통은 재발하거나 효능이 떨어졌는데 이 DNA, RNA를 아예 바꿔버리니까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생존율이 74%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위험 비율도 굉장히 낮아진 이런 것들이 이제 암백신 시장인데 관련된 종목들 제가 설명드렸던 거 뭐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이제 mRNA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 무조건 가져봐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오늘 세 분한테 다 궁금한 거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다양한 데서 막 튀어 올라갑니다. 뭐 CDMO 튀어 올라가죠. 면역항암 올라가죠. ADC 올라가죠. 비만치료제 뭐 다양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나라면 여기 이 중에서는 이게 제일 유력해 보이고 여기 위주로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시길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진 매니저라면 어느 카테고리를 좀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설명드린 RNA. 오, 진짜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칼젠사라는 회사가 토마토가 잘 무르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못했는데 이 유전자를
안티 RNA 유전자를 바꿔서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탱탱해진 거죠. 그 상태로 하니까 전 세계 교역이 가능한 것인 거 해졌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람한테 적용하면 사람 피부가 젊게 사는 거. 그렇죠. 그런 RNA를 우리 몸에 주입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유전자를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AI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붙었을 때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의학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된 건 이제 지금부터 충분히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럼 반도체도 좀 이론이 많네요. 그렇죠. 이론이 맞아요.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군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항체 기반의 네. 또는 이제 화학 약품들은 블록버스터 약품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기도 했고요. 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더 크려면은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저는 AI와 같이 맞물려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범수 매니저라면은 좀 상당히 많은 이 섹터, 상당히 큰 섹터에서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지금 봅니까? 제가 사랑해요 삼바를 왜 맨날 외쳤습니까? CDMO? 그렇죠. 그쪽 시장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왜냐면은 실적적인 측면도 잘 나오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가 한 3, 4개월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부담감 없이 큰 비중을 태울 수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바이오 하면서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리스크 관리 측면, 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지금 그래서 비중 크게 담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이 담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 안 될 거예요. 네. 최근에 비만약도 일라이릴리와 어찌 보면은 완전히 반대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새로 이제 제파운드 새로 신제형 이제 출시를 하는데 가격이 어떻습니까? 완전 반토막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2차 전지가 가격 경쟁과 관련된 부분에 우려감이 나왔듯이 그러면은 비만약도 마찬가지로 치킨 게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라는 게 참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CDMO나 CMO 시장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 이와 같은 신제품 신약 그리고 승인 건수는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CMO와 CDMO는 당연스럽게 쫓아가겠죠. 게다가 이제 9월 달에 나오는 생물보안법까지 그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성을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을 우리가 저희가 이벤트까지 걸면서 그렇죠.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거고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CMO, CDMO 기업들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100만 원 찍어줬는데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CMO 기업 중에 제가 좀 노려보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너무 오래 했으니까 좀 많이 울고 먹었죠. 더 울고 먹을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얘기가 제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같은 3자로 시작하는 종목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삼일제약. 오. 삼일제약이 이게 CMO거든요. 특히나 CMO 쪽에서도 이제 베트남 공장이에요. 2019년도에 베트남 공장 인수한다고 온갖 CB 또 유통 물량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자금 발행을 다 했었는데 이 500 물량도 거의 다 지금 소진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베트남 공장 이제 본가동에 이제 또 초입기에 들어간대요. 네.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개선세까지 꾸준하고 안정적인 영업이익 실적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보실 거면 삼일제약 괜찮게 보고 있고요. 삼일제약이 일단 단기적으로 최근에 코로나 뉴스 있었잖아요. 어린이들 그 브루펜 시럽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상승과 좀 수급이 쏠린 모습이 있습니다만 삼일제약도 지금 CMO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CMO, CDMO 종목들 나는 바이오 무섭다. 나는 그래도 안정적인 그래도 바이오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CDMO, CMO 쪽 시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MO, CDMO 강조해 줬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은 빅4 우리가 항상 듣던 일단 뭐 제가 항상 그 바이오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바이오 시장이 제일 처음에 살아날 때 그 ADC 키워드 쪽으로 리가킨 바이오 먼저 살아났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중항체 쪽으로 ABL 바이오 살아났고 이런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향후에도 투자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올랐지만 뭐 ABL 바이오나 리가킨 바이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CDMO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히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쪽 섹터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비중을 실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비만 치료제를 요즘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항암 치료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데
항암 치료제보다 향후 연평균 성장률이 더 높은 섹터가 바로 비만 쪽입니다. 지금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말해주듯이 국내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향후에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암보다는 지금은 항암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항암보다는 지금 비만 쪽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색깔은 이제 비만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종목으로 바로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백인현 매니저님 비만 쪽에서 그래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해 보이시나요? 일단 저는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삼천당 제약이 지금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 잠깐만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네.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에스페스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경구용 비만약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난 7월 달에 23만 원까지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 날에 우리 국내 증시가 급락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데 비만 섹터가 못 살아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D&D 파마텍,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벤티지랩, D&D 파마텍도 좋았고 DXVX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은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과거 삼천당 제약이 비만 치료제 섹터에서 약간 탑픽 종목이었던 만큼 지금 주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모아가신다라면 뭐 한 방에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네. 천천히 모아가신다라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특히 9월 달에는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월 조정장을 노려서 매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좀 천천히 모아가는 스탠스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조범수 매니저는 이제 3일 제약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김병진 매니저님 종목 압축만 해주시죠. 네, 저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ST팜이랑 야, 올릭스인데 올릭스 같은 경우가 지금 탈모 치료제, 쉽게 말해서 탈모가 발현하는 RNA를 아예 꺼버리는 겁니다. 탈모 생기지 마. 그냥 유전자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흉터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흉터가 생기지 않는 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두 가지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팜 올릭스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현대차 이제 장 마감 후에 바로 인베스팅 데이라는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슈였는데 사뭇 또 엔비디아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신경을 못 쓰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맞다 인베스터 데이였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현대차가 그래도 좀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 마감이 됐거든요. 내일장과 좀 연결지어서 보자면은 내일은 잠깐 묻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엔비디아 이슈가 워낙 있다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장 초반에 강했던 그 섹터가 장 후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요즘에 조금 보기 드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장 초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가 보통 요즘에 섹터 순환매가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바뀌거든요.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그 수급이 바이오나 뭐 자동차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조선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이동이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사주 매입하면서 이제 배당도 이제 많이 준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조금 집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기존의 7개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모델을 14개까지 2배로 늘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우리 국내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북미나 그 외 유럽 지역에서도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하이브리드 차량 밸류체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굳이 현대차나 기아를 매수 안 하시더라도 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도 가장 좋지만 그걸 매수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하이브리드 차량 밸류체인에서 수익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많이 수출 비중이 늘리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9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뭐 지금 현재는 25bp 인하 확률이 굉장히 60% 이상 올라가면서 굉장히 높지만 기준금리가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한다라면 대부분 이제 할부
할부로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약간 진입 장벽이 조금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수요가 구매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국내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동차 구매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좀 현대차의 뭐 현대웨이 뭐 이러한 좀 몇 개를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되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하이브리드 특히나 코리아 FT 같은 대표적인 종목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같은 이슈가 생기면은 이 상승의 연속성 그리고 밸류를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사실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로 무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코리아 FT를 많이 이제 공개 방송 추천주로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장 이제 골칫거리가 언제까지 현대차 그룹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적으로 투자할지 이 부분이 애매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모델을 14개로 늘리고 그리고 향후 10년간 120조 원까지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제가 준비한 PPT 자료도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좋습니다. 제가 기왕 말씀드리는 거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사실 코리아 FT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코리아 FT 주력 제품이 캐니스터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ICE가 내연 기관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HV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ICE용 캐니스터 단가가 북미에서는 4만 원에서 5만 원, 그리고 한국에서는 4만 원, 유럽에서는 한 최대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인데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캐니스터 단가를 확실히 올라가게 됩니다. 북미 쪽에서는 7만 원에서 13만 원, 거의 2배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6만 원에서 8만 원, 유럽에서도 3만 원에서 4만 원. 이 정도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탑재되는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투자가 지금은 현대차 그룹이지만 뭐 일본이나 북미나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라면 코리아 FT의 수혜는 지금보다 향후 몇 년 동안은 실적에 대한 뭐 우려감은 없이 끄떡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하이브리드 밸류체인에서는 코리아 FT가 단연 최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FT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뭐 백인현 매니저님 이 안에서 뭐 토픽 종목을 고른다 하더라도 코리아 FT입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압축도 코리아 FT였고요. 그럼 종목 압축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조병신이 아니죠. 조범수 매니저님. 뭐라고요? 조범수 매니저님이라고 했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종목 한번 압축해 주시죠. 이거 놀라가지고 왜요? 네, 제가 무슨 종목이었는지조차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범수 매니저님?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입니다. 네. 세 글자. 당연하게 좀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라도 9월 초까지 아직 네. 상승할 룸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현대차가 PBR 관점으로만 이야기하면 PBR 1까지 가려면은 주가가 40만 7천 원까지 딱 올라가주면은 PBR이 1 정도 수준까지 근접을 하게 됩니다. 네. 다만 좀 과거 역사적인 기록 내에서 이제 9월 달에 정부에서 이 또 새로운 K 지수가 또 발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새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 코스닥에서도 옛날 2015년도 6월 달에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 나오고 하필 그 달에 중국 폭락이 있었어요.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제로설 소멸에 대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룸은 남아 있으니까요. 단기 상승 모멘텀 바라보시고 그리고 올라오면은 또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꼭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종목들 올라오면은 현금 확보하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병진 매니저님은 어디 보세요? 네, 뭐 저는 SDB에 대한 수혜주 현대 오토에버를 선정을 했고요. 소프트웨어 중심 차가 향후에는 미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 속도 제한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HBM 기술이라든가 반도체 기술이 좀 올라오면 이런 것들도 개선되면서 현대차가 나중에는 로보택시 사업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현대 오토에버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조금 더 다른 결로도 한번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특이점에 이제 종목까지 모두 압축을 해봤습니다. 특이점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지금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오늘 그 이벤트 저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터치하니까 저희가 이제 커피 20잔과 치킨 4마리를 준비해놨는데 이거 미션 힌트 언제 줄 거냐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딱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스포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채팅창에 이혜린 아나운서가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이렇게 초를 쳐놔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TV를 켜서 백인현 매니저님 사진을 그렇게 찍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오늘 미션이 바로 TV를 여러분 켜시고요. 백인현 매니저가 이제 오를 들고 있는 화면을 핸드폰을 찍어서 샵 2034로 보내달라는 건데요. 이제 뭐 백인현 매니저의 원샷으로 된 5도 되고요. 그 외에 지금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가 같이도 들고 있어도 백인현 매니저가 들고 있으면 된다는 것. 하지만 X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가 저렇게 지금 5팻말을 다시 들어주세요. 5팻말을 들고 있는 TV 화면을요 꼭 핸드폰을 찍어서 샵 2034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오늘 준비한 상품은요 바로 이제 커피, 음료 교환권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이점 마무리를 하고 치면 상한가의 스포일러 이혜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특별한 탑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